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 등 서울 서남권 4개 자치구 50플러스 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중장년 채용 박람회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권역별 중장년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50플러스 재단은 시민의 인생 후반 50년을 돕는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경력 설계, 직업훈련 등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중장년 채용 박람회는 구직자들이 집 근처에서 일자리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채용 행사입니다. 첫 박람회는 6월 10일 서울시 50플러스 남부 캠퍼스에서 열리며 양천, 관악, 금청 등 서남권역 4개 50플러스 센터가 참여합니다. 박람회에서는 현장 면접, 취업 컨설팅, 특강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6월 9일까지 50플러스 포털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인생 2막 준비하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중장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요. 최근 중장년 측의 노후 생활 준비와 삶의 질 향상에 도와주는 50플러스 센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천 50플러스 센터 이수옥 센터장을 만나 주요 사업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천 50플러스 센터는 40세부터 64세의 중장년층을 위한 기관입니다. 인생의 전환기에는 중장년분들이 제2의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상담, 교육, 일자리, 커뮤니티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개인의 삶을 설계하고 사회 속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센터는 이기재 양천구청장님의 미래 평생학습도시 양천이라는 구정 비전 아래 운영되고 있으며 그 안에서 중장년 세대의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학습이 단절되지 않고 일과 사회 참여, 지역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저희 센터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2024년에는 중장년층을 위한 2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약 3천여 명의 구민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두드림 교실을 통해 40개 강좌를 진행했고 22명의 중장년 강사를 양성하여 실제로 강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실버 여가 지도사, 터링 지도사 양성 과정을 통해 28명이 자격을 취득했고 이 중 다수가 실제 취업하거나 봉사활동으로 연계되었습니다. 올해도 중점적으로는 가치 동행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00명의 참여자가 다양한 복지기관과 사회공헌 현장에서 활동 중이며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경험과 가치를 살린 일자리로 삶의 의미를 찾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천 50플러스 센터는 단순히 강좌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강좌를 수강한 후에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개설한 도배 기능사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자격증 실기를 위한 공간을 새롭게 확보했고 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이 양천구 취약계층의 집을 직접 도배해주는 봉사활동까지 연계될 예정입니다. 또한 바리스타 2급 자격 과정은 올해 센터 개관 4주년을 기념해 총 4개 반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료 후에는 1일 찻집 운영, 기부 행사, 지역 축제 부스 참여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전거 정비학교, 반려식물 전문가 과정, 베네저고리 만들기, 목소리 봉사단 양성 과정 등 학습과 사회 기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꼭 한번 센터에 방문하셔서 함께 수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천 50플러스 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자전거 정비 서비스와 반려식물 분갈이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유익한 서비스도 누리고 중장년 세대의 따뜻한 나눔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양천 50플러스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가 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13개 실무반과 16개 동 수방단 등 381명으로 구성돼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 하천 순찰과 CCTV 원격 재난 감시,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고 주민센터 돌봄 공무원과 통반장 등이 취약계층 대피를 돕는 침수 취약가구 돌봄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은평구는 앞서 수해 취약시설 621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분야는 생성형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과 공항 국가 중요시설 보안 검색, 소방설비 실무와 베이커리 등 4개 분야입니다. 참여 대상은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 구민이며 프로그램별 20명씩 80명을 모집합니다. 교육생에게는 성공적인 취업을 위한 1대1 상담은 물론 이력서 작성과 면접 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정보 공유 등 사후 관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선정 4차 공모가 지난 1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차 공모 이후 1년 만인데요. 하지만 이번 공모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송효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28일부터 90일간 진행된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 하지만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인천을 비롯한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 4자 협의체는 이달 중 대체지 공모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번 공모는 현 인천 서구 오류동 일대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대체할 지역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한 거라서 저희가 주장한 것들이 거의 반영이 돼서 면접도 많이 출국을 해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쪽 이제 안내하고 홍보하고 다녀야죠. 사자협의체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차례 공모했지만 응모하는 지자체가 없어 모두 무산됐습니다. 사자협의체는 이번 공모를 앞두고 면적 축소 등 공모 조건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체 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축소하고 응모자의 선택지를 넓혔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시도별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반영해 90만 제곱미터에서 50만 제곱미터로 대폭 줄였습니다. 1차 공모에는 220만 제곱미터, 2차 공모 130만 제곱미터, 3차 공모 90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면적 기준 대신 용량이 615만 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해 면적이 다소 부족해도 적정 지형 조건을 갖춘 부지들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주체도 확대됩니다. 지난 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장만 응모할 수 있으나 이번 4차 공모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마을 공동체 등 민간도 응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민간 응모자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 등을 위해 응모부지 토지 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지가 국공유지일 경우에는 매각동의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 부지 경계 2km 이내 주민등록상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건도 삭제됐습니다. 아울러 4차 공모 종료 후 시설의 입지 결정 고시 전까지 입지 후보지에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입지 선정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지자체에 들어가는 인센티브도 기존 3천억 원에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매립시설에 필요한 부대시설도 사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기존에는 사전에 부대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정해 필수 요건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사자협의체가 공모 종료 후 응모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세부 사항을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사자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차 공모 종료 후 응모자의 해당 지자체장과 주변 지역 주민 등의 설득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지난 3차례에 걸친 공모가 모두 무산됐고 지난해 유종복 인천시장이 4차 이후의 공모 계획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이번 공모가 마지막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응모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단순히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교통망을 뚫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수거원 사업하고 같이 인센티브하고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대통령 내지는 총리급 되는 전당 기구에서 이것을 핸들링한다라고 약속을 해야 해법이 나올 수 있다. 당장 내년부터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4차 공모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경기도 지역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항공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 남부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경기도의회와 부천시의회, 김포시의회 등 기초지방의회 18곳으로 이번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찰 수사 의뢰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부터 3년 동안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변조해 실제 경비보다 항공료를 부풀린 사례 405건을 적발했습니다. 권익위는 점검 이후 지난 2월 각 지방의회를 관할하는 경기 남부청과 18개 경찰서에 수사를 정식 의뢰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인 에이펙 국제회의를 분산 개최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는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에이펙 제3차 고위관리회의와 디지털 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장관회의, 반부패 고위급 대화가 열립니다. 또 10월 같은 장소에서 재무장관회의와 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개최됩니다. 행사 기간 에이펙 회원국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각국 대표단과 관련 인사 5천여 명이 인천을 방문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2025 에이펙 회의 관련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해 분야별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는 송도 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회의장을 조성하고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배치해 통역과 교통 안내, 긴급 대응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는 개항장 거리와 송도 국제도시, 강화, 영종 등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체험형 코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인공지능 기반 진로 진학 시스템을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도교육청이 개발한 꿈 있다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도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진로 진학 설계를 돕는 온라인 운영체계입니다. 이번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로드맵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교육청은 9일 북부 8개 교육지원청과 선도교환 소속학교를 대상으로 시스템을 우선 개통했으며 오는 24일 남부 17개 교육지원청 소속학교를 대상으로 개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가평군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힐링 더 가평, 기회 더 경기를 표어로 진행되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1,000여 선수단이 참여합니다. 모든 경기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데요. 세부 경기 일정과 결과는 경기도 체육대회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회식은 15일 가평 자라섬 중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